멀리 강원도에서 그리고 저희들 보통 외국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새벽을 달려오신 여러분께 어떤 동기부여를 할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때 다시 저에게 기회가 온다면 그때 말씀드리고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로타리 회원 현황에 대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로타리 회원 증감 현황인데 한국로타리 2018년도에 6만 1,000명의 시대를 여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안타깝게도 5년 동안 거의 멈춰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한번 그 데이터를 보면은 신입 회원 영입이 5년 동안 6만 2천여 명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입 회원이 4,159명, 총 입회 수가 66,700명인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신입 회원 탈회, 즉 들어와서 1년도 안 돼서 12,000여 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또 하나 기존 회원의 탈회가 58,064명이에요. 그래서 전체 탈회 수가 62,000, 63,000여 명이 로타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우리 오늘 주는 과제요, 숙제인 것입니다. 자, 보통 이게 우리가 로타리 탈의할 때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해요. 수도꼭지를 들기 전에 욕조의 막에부터 막아라. 이것이 1979년도 레르포 아라 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함축하자면은 회원 영입보다도 탈의 방지가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함축된 단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RRMC라고 해서 로타리 멤버십 코디네이터를 하고 그리고 RC를 했는데 그때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 똑같은 것이 하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소규모 클럽의 현황입니다. 10명 이하 클럽이 한국에 85개 클럽이 있어요. 그리고 15명 이하 클럽이 103개 클럽, 20명 이하 클럽이 169회에서 한국 로타리의 소규모 클럽이 22%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보통 로타리 지도자들이 말하기를요, 10명 이하 클럽은 한계가 와 있는 클럽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15명 이하 클럽은 위험한 클럽이다. 또한 22명 클럽은 약체 클럽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금해긴 연도에 이 약체 클럽, 위험한 클럽, 한계에 와 있는 꼬리표를 전부 떼서 쓰레기통에 넣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세부적인 이런 연구 결과는 다음 시간에 아마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 국제 로타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 회원의 영입입니다. 여성 회원을 살펴보면요, 국제 로타리가 30만 4천 명으로 약 25.8%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은 15,720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 대비 회원을 보면 남성 회원이 4명당 여성 회원이 1명이다 이거죠. 여성 회원이 로타리 가입을 시작한 지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기간에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아주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로타리 액트가 말이죠, 2020년도에 회원 동수를 이룹니다. 그 결과는 젊었기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로타리가 50대 50, 즉 남성과 여성의 동수를 이루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라는 것을 보면은 현 추세대로 간다면은 2030년도 이루어지지 않고 2040년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보통 우리가 하는 2050년도에 돼야만이 로타리 동수가 이루어진다, 이런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3610 지역 광양 지역의 남녀 회원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광양 지역의 로타리 회원 수가 856명입니다. 여기 광양 3610 지역에 오신 분들 계세요?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역시 여성 회원이 많이 오신 것 같으네요. 이 지역에 살펴보면요, 남성 클럽이 6개고 혼성 클럽이 3개입니다. 여성 클럽 역시 여성 클럽이 6개고 혼성 클럽이 3개 똑같습니다. 근데 남성 회원이 380명이고 여성이 476명입니다. 이 데이터를 봤을 때,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안 넘어가네요. 자, 어찌됐든
남성이 44%고 여성이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광양 지역의 인구 밀도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12만 2천 명이에요. 남성은 7만 9천 명이고 여성이 7만 2천 명. 오히려 인구수 적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 또 인구 밀도를 볼 때 이 엄청난 소위 말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 의원이 앞장서가는 이런 광양 지역을 한번 여러분 모델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요, 전 세계가 한국 여성의 파워를 실감을 했습니다. 여성들의 응원 문화, 열정, 질서, 이걸 보고 아주 대단한 그런 평가를 했죠. 일본이 말이죠, 한국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딱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자 골프입니다. 두 번째는 와이파이, 세 번째는 반도체, 네 번째가 한국 아줌마의 파워입니다. 이 한국 아줌마의 파워로서 여러분, 한국 로타리에 여성들이 반란이 났다. 그래서 50%를 가는 그런 여러분의 도전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나오네. 남성 비율이 44%, 여성 비율이 56%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함축된 메시지는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여러분,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 보시길 바라면서, 자, 2023-24년도 타켓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원 영입, 그리고 클럽 확대, 소규모 클럽 활성화, 탈해 방지, 여성 회원, 이것으로서 여러분 금해기년도 우리 로타리가 7만 명, 8만 명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생각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RC께서 저보고 모먼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해서 제가 201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했던 모먼트를 다시 한번 리바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에 떴을 때 왜 내가 로타리안이 되었나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내가 지금도 로타리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 전에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듯 시간을 쪼개 쓸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어난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아주 가깝게 지내는 고향 선배가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 국제 로타리 클럽이 창립이 되는데 함께 참여하면 어떻게 하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고향 선배이면서 사업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의 요청인데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사업 확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선배는 아주 집요했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로타리 간행물과 그리고 그 지역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예비회원 명단을 주면서 당신도 참여하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런 회유와 압박과 그리고 설득에 못 이겨서 그래, 한쪽 발만 들여놓자는 생각으로 1987년 9월 27일 날 로타리 가입 창립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로타리를 떠날까를 생각하다가 고향 선배의 따가운 눈차리를 보면서 머뭇머뭇하면서 2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클럽의 총무를 맡으면서 로타리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회장직을 요구하면서 지구에서 시상하는 모든 시상에 1등을 하면서 종합 최우수 클럽 최우수 회장상을 받으면서 그의 생활의 로타리가 일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이면을 하면서 로타리에 열중하다 보니까 소속 클럽은 물론이거와 지구의 많은 지도자들이 총재에 출마하기를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년 그는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여를 사양하다가
어느 날 지구 총재 자문위원회에서 총재 지명위원회에서 본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총재를 지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사양을 하죠. 그러자 지명위원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어느 날 여러 번 고민 끝에 총재 수락을 하기로 결정한 그날 밤, 그 사람을 로타리 초대한 그 고향 선배는 건강상의 이유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휴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로타리에 초대한 그 선배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봉사라는 단언을 외면한 채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남을 의식하지 하면서 살았던 철없던 시절,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시절,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로타리 초대로 인해서 당시 야라의 회장은 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이름은 기억도 못하지만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로타리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나의 취임식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아주 거동이 불편했던 그는 장거리 이동이 참 어려웠습니다만은 이 초대만큼은 꼭 응하자는 가족회의 결론 끝에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취임식 날 그를 단생으로 모셔서 나를 로타리에 초대한 분이라고 소개를 하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그는 참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로타리 총재의 취임식에 나를 로타리로 초대한 분을 모시고 취임식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강의회에서 로타리에 입회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멋모르고 로타리에 입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1905년도에 로타리는 분명한 생각 후에 이 땅에 창립이 됐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의 시작점에 로타리가 있었고 세계가 벼랑 끝에 헤매일 때도 로타리가 있었고 재건될 때도 그 자리에 로타리가 있었습니다. 기아와 질병의 현장에서 때론 자연재해로 인한 폐허의 현장에서 뉴스앵커가 떠나고 사진기자가 떠나도 여러분의 동료이자 나의 동료인 로타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시작은 일시나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로타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당신을 움직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오늘 그 고마운 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로타리에 초대합시다. 아직까지 권유하지 못한 사업 파트너가 있다면 또는 친구가 있다면 또는 우정을 함께 나누는 이웃이 있다면 바로 로타리에 초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제는 90노인이 돼서 시골에 있는 그 선배에게 다시 장문의 편지를 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저는 로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